보일러 고장 났는데 350만 원이래. 돈이 부족한데 이번엔 당신이 좀 내줄래? 왜 내가 내? 오빠가 내야지. 내 월급은 내 거야. 내 월급은 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8년간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평안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민호예요. 올해 38입니다. 2017년 3월이었어요. 저는 서민지를 만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치과에서 일하는 치위생사였죠. 밝고 예쁘고 뭔가 똑 부러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소개팅 3번 만에 고백했고 6개월 만에 프러포즈했습니다. 오빠 나랑 결혼하면 후회 안 할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였어요. 민지가 커피숍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오빠, 우리 돈 관리 어떻게 할까? 같이 쓰면 되지. 부부 공동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게 좀 있어. 오빠 월급은 공동통장으로 넣고 내 월급은 내가 따로 관리하는 거. 어때? 순간 이상했어요. 근데 민지가 바로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요즘은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잖아. 나도 내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오빠는 나 못 믿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빠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를 하고 난 내 월급으로 비상금도 만들고 나중에 애들 교육비도 모으고. 이게 요즘 트렌드래. 언니들한테 물어봤어. 트렌드. 그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고 멍청했죠. 그래, 그렇게 하자.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이긴 사람의 웃음이었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제가 독신 시절부터 살던 마포구 아파트였죠. 전세 2억에서 시작해서 대출 끼고 3억 5천에 샀던 곳이에요. 첫 달부터였어요. 제 월급 625만 원이 통째로 공동통장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대출 이자 120만 원, 관리비 25만 원, 식비 8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40만 원, 차량 할부금 60만 원, 기름값 30만 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민지 월급 480만 원은 어디로 갔냐고요? 민지 개인 통장으로 쏙 들어갔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민지가 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오빠 이거 어때? 루이비통 신상이야. 얼마야? 230만 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공동통장엔 한 달 생활비 쓰고 나면 20만 원도 안 남는데. 그 돈이면 우리 저축 좀 하지 그랬어?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 이거 내 돈으로 산 건데?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는 오빠가 번 돈으로 우리 생활비 내는 거고 난 내가 번 돈으로 필요한 거 사는 거잖아. 우리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맞아요. 약속했죠. 제가 멍청하게.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매주 네일샵에 갔어요. 한 번에 15만 원씩. 한 달이면 60만 원이죠. 친구들이랑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1년에 2번씩은 여행을 갔어요. 한 번에 300만 원씩 썼습니다. 오빠는 일이 바쁘잖아. 나라도 힐링 좀 해야지. 이해해줘. 전 이해했어요. 2019년 어느 날이었어요. 공동통장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마이너스 30만 원. 민지야, 이번 달 좀 빠듯한데. 내가 5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어? 민지가 설거지하다 손을 멈췄어요. 왜? 대출 이자랑 카드값 나가면 마이너스거든. 다음 달 월급까지 버틸 돈이 없어. 그럼 오빠가 돈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우리 생활비는 오빠가 내는 거잖아. 오빠 월급으로 해결해야지. 내가 왜 내 돈을 거기다 넣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민지야, 우린 부부잖아. 생활비는 같이 내는 거 아니야? 오빠, 그건 옛날 방식이야. 요즘은 남자가 생활비 내고 여자 돈은 따로 모으는 게 맞다고. 오빠가 구식이야. 구식. 그 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달은 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버텼어요. 이자만 18%였죠.
2021년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보너스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전 민지한테 솔직하게 말했죠. 민지야, 올해는 보너스가 반밖에 안 나왔어. 우리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민지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 주 주말이었어요. 민지가 백화점 쇼핑백 3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 샀어? 코트랑 구두. 겨울 준비해야지. 얼마야? 180만 원. 괜찮지? 민지야, 우리 아껴 쓰기로 했잖아. 오빠, 이거 내 돈으로 산 건데? 내가 내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또 그 말이었어요. 내 돈.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2022년, 2023년, 2024년이 흘렀어요. 전 매달 월급을 공동 통장에 넣었고 민지는 매달 월급을 개인 통장에 두었습니다. 제 통장엔 늘 잔고가 10만 원 이하였고 민지 통장엔 몰랐어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물이 미지근했어요. 민지야, 물이 왜 이래? 보일러가 이상한가 봐. 아침부터 그랬어. 다음 날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다 녹슬었네요. 10년 넘었죠?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얼마예요? 설치비 포함해서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 공동통장 잔액은 200만 원. 다음 주에 대출 이자 120만 원 빠져나갑니다. 저녁에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보일러 바꿔야 해. 350만 원이 드는데. 이번엔 내가 좀 보태줄 수 있어?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민지가 드라마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내가 내야 해? 우리 둘 다 쓰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공동 통장에 돈이 없어. 보일러는 관리비잖아. 당연히 오빠가 내야지. 민지야, 난 지금 8년 동안 혼자 모든 생활비를 냈어. 이번에 한 번 부족한 부분 내는 게 어려워? 오빠, 그게 우리 약속이었잖아. 오빠 월급은 생활비로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거. 지금 와서 왜 약속을 바꾸려고 해? 약속이라고? 이게 약속이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8년 만에 처음이었죠. 민지가 인상을 썼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 무섭게. 그래, 약속이지. 오빠 월급은 우리 통장으로 들어가고 내 월급은 내 거야.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8년 동안 넌 한 푼도 안 냈어. 한 푼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오빠도 오빠 돈으로 오빠가 쓰면 되잖아. 내 돈은 전부 생활비로 나가는데. 그럼 오빠가 더 벌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그날 밤 전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계산했어요. 제 월급 62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8년 하면 6억 원. 6억 원을 공동 통장에 넣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생활비가 나갔죠. 민지 월급 48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8년 하면 4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이 민지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뭘 샀는지는 몰라요. 명품 가방, 네일샵, 여행, 친구 만남. 그리고 아마 많이 모았겠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전 회사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인사팀으로 직행했죠. 급여 입금 계좌를 변경하려고요. 인사팀 김대리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새 통장 사본이랑 신청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시면 이번 달 25일 급여부터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박민호 명의. 공동명의 아닌 제 이름만 들어간 통장이었죠.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민지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오빠 월급은 생활비로 내 월급은 내 거야. 그럼 오빠가 더 벌면 되지. 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김대리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리됐습니다. 25일 급여는 새 계좌로 들어갑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는 없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고 문자가 와 있었죠. 전 거실에 앉아서 또 계산을 했어요. 한 달 생활비 정리. 대출 이자 120만 원, 관리비 25만 원, 식비 80만 원, 통신비 15만 원, 인터넷 5만 원, 보험료 40만 원, 차량 할부 60만 원, 기름값 30만 원, 생활용품 20만 원, 경조사비 평균 15만 원. 합계 410만 원. 둘이 반반 나누면 한 명당 205만 원씩이었어요. 전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중에 민지한테 보여줄 거였죠. 7월 24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지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급여일이지? 응. 나 구두 하나 살 거야. 180만 원짜리. 그래. 뭐야, 왜 대답이 성의가 없어? 아니, 잘 사. 민지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50분. 10분 후면 자정이고 자정 10분이면 급여가 입금되죠. 매달 그랬으니까요. 민지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급여 알림을 기다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8년 동안 매달 자정만 되면 민지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거든요. 공동통장에 62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5초 후 또 알림이 울렸죠. 공동통장에서 5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민지가 설정해둔 자동이체였어요. 제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50만 원이 민지 개인 통장 비상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였죠. 자정이 됐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민지 핸드폰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침실에서 민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한데. 전 거실에서 책을 보는 척 했습니다. 오빠. 왜? 급여 입금이 안 됐어? 그래. 민지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바람에 핸드폰을 들고요. 앱을 껐다 켜도 그대로야. 오빠 폰으로 확인해봐. 난 공동통장 앱 안 깔려 있는데. 왜 안 깔려 있어? 필요 없어서. 민지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필요 없긴 왜 필요 없어? 공동통장인데. 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동통장 아니야. 뭐? 지난주에 내 이름은 뺐어. 거짓말이었어요. 이름을 뺀 게 아니라 입금 계좌를 바꾼 거였죠. 하지만 민지가 어차피 확인할 테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지가 소파 앞으로 왔어요. 무슨 소리야? 왜 뺐어? 내가 그러고 싶다고 했잖아. 내 돈은 내 거, 내 돈은 내 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월급은 우리 생활비로 쓰는 거잖아. 왜? 왜긴 왜야? 우리 약속이었잖아. 전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민지를 똑바로 봤어요. 민지야, 우리 약속이 뭐였는지 정확히 말해봐. 오빠 월급은 공동통장에 넣고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거. 응. 그게 공평해? 공평하지. 그게 요즘 방식이라고. 그럼 이것도 요즘 방식이야.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거. 그리고 생활비는 반반 내는 거. 민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 남자가 벌어서 생활비 내는 게 당연하잖아. 왜? 왜긴 왜야? 원래 그런 거잖아. 아까는 요즘 방식이라더니 지금은 원래 그런 거래. 뭐가 맞는 거야? 민지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전 계속 말했습니다. 민지야, 난 8년 동안 매달 625만 원을 공동통장에 넣었어. 8년이면 6억이야, 6억. 거기서 대출도 갚고 관리비도 내고 밥값도 내고 차도 유지하고 보험료도 내고. 다 내 돈으로 한 거야. 그게 남편 역할이잖아. 그럼 아내 역할은 뭔데? 나도 집안일 하잖아. 나도 해. 우리 설거지도 반씩하고 청소도 반씩하고 빨래도 반씩해. 너만 하는 거 없어. 민지가 할 말이 없는지 입술만 깨물었어요. 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민지야, 여기 봐. 우리 한 달 생활비야.
총 410만 원. 반반 나누면 205만 원씩. 내 월급이 480만 원이니까 충분히 낼 수 있어. 내일부터 내 목 205만 원을 이 통장으로 넣어줘.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제가 새로 만든 개인 통장이었죠. 민지가 종이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내 돈을 거기다 넣어? 생활비니까. 생활비는 오빠가 내는 거잖아. 이제 아니야. 이제부터 반씩 내. 안 내. 그러면 나도 안 내. 민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지금 장난해? 우리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고 관리비는 어떻게 내? 내가 내면 되지. 내가 왜 내? 내 집이기도 하니까. 민지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요. 엄마, 오빠가 이상해졌어. 갑자기 생활비를 안 내겠대. 어떻게? 핸드폰 너머로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서방 바꿔봐. 민지가 핸드폰을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전 받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바쁩니다. 내일 얘기해요. 뭐가 바빠? 지금 당장. 전 민지 핸드폰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죠.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너 진짜 이럴 거야? 응. 이럴 거야.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 8년 동안. 민지가 침실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전 마음이 안 흔들렸습니다. 8년 동안 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민지는 한 푼도 안 냈죠. 명품 가방 사고 네일샵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저는요? 저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했습니다.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이나 저렴한 구내식당만 다녔어요. 이제 끝이에요. 더는 호구로 살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말도 안 하고 출근했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만 크게 냈죠. 전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봤어요. 민지한테 문자 30통, 부재중 전화 15통이 와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비슷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원래대로 하자. 오빠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오빠 내 보험료는 언제 내? 다음 주면 연체야.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나 진짜 화났어. 오빠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대. 오늘 저녁에. 마지막 문자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장모님이 오신다고요. 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구두가 3켤레 놓여 있었어요. 민지 구두 그리고 낯익은 2켤레. 장모님이랑 처연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장모님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어요. 박서방 앉아. 명령조였어요. 전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서방 무슨 짓이야? 생활비를 공동통장에 안 넣는다며? 장모님 결혼할 때 민지가 제안했어요. 제 월급은 공동통장에, 민지 월급은 개인 통장에 넣자고요. 전 8년 동안 그렇게 했고요. 그게 맞지. 남자가 벌어서 생활비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여자는 뭐 하는데요? 장모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자는 집안일 하지. 애 낳아서 키우고. 장모님 저희 애 없어요. 그리고 집안일은 둘이 반씩 해요. 처형 민정씨가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어요. 엄마 맞는 말인데? 민지 집안일하기 싫다고 맨날 카톡방에서 징징댔잖아. 언니. 전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민지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왜 제 월급은 다 생활비로 내고 민지는 다 자기가 써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나도 돈 많이 안 쓰는데. 그냥 조금씩 모은 거야. 나중에 애들 낳으면 쓰려고. 얼마 모았는데? 그건 내 개인정보잖아. 8년 동안 4억 6천만 원 벌었어. 3억 5천은 남았을 것 같은데?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정 씨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3억 5천? 민지야, 너 그렇게 모았어? 민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건 내가 모은 돈이잖아.
맞아. 내 돈이지. 그러니까 내 돈도 내 거야. 이제부터 생활비는 둘이 반씩 내자. 한 달에 205만 원씩. 장모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민지 돈을 왜 거기다 쓰라고 해? 그럼 제 돈은요? 저도 사람이에요. 8년 동안 6억을 전부 생활비로 썼어요. 제 통장엔 늘 10만 원도 안 남았고요. 민지는 4억 넘게 벌어서 전부 개인 통장에 넣었어요. 그게 공평해요? 장모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벙긋거렸어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제발 원래대로 하자. 생활비 반씩 낼래? 안 낼래?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내 딸 데리고 갈 거야. 이혼해. 알겠습니다. 장모님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정말 이럴 거야? 나 진짜 나가버린다. 이 집은 내 거야. 결혼 전에 산 거고. 나갈 사람은 당신이야.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혼전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니야. 민정 씨가 끄덕였습니다. 제부 말이 맞아. 민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오빠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 널 만난 걸. 민지가 가방을 확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재석이었어요. 민호야 술 한잔 할래? 페북 봤어. 내 와이프가 뭔가 올렸더라.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 SNS를 켰습니다. 민지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경제적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안 줘요.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민지답더라고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재석이 차에 탔어요. 조수석에 앉자마자 재석이가 캔맥주를 하나 건넸습니다. 마셔. 얼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고맙다. 캔을 땄어요. 시원한 맥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재석이가 차를 출발시키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전 8년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결혼할 때 민지가 제안한 약속부터 8년 동안 제가 모든 생활비를 낸 것, 민지는 한 푼도 안 낸 것. 그리고 오늘 장모님이랑 있었던 일까지요. 재석이는 듣다가 중간에 차를 세웠어요. 한강 고수부지였습니다. 야, 박민호. 너 진짜 호구였구나. 알아. 8년 동안 6억을 생활비로 쓰고 와이프는 4억을 개인 비상금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게. 재석이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전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서방 날쌔. 장인 목소리였어요. 민지 아버지 서경호 씨였죠. 아, 네. 장인어른. 지금 어디야? 밖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가 끊겼어요.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장인어른.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장인이 혼자 서 계셨습니다.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게나. 소파에 앉았어요. 장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죠. 박서방 미안하네. 예? 내가 민지를 잘못 키웠어. 예상 못한 말이었어요. 장인이 계속 말했어요. 아까 집사람이랑 민정이가 민지를 데리고 왔더라고.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박서방 말이 맞더라고. 8년 동안 생활비를 혼자 다 냈다는 거. 그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민지를 너무 공주처럼 오냐 키웠나 봐. 집사람이 워낙 딸바보라서. 장인 눈이 촉촉해졌어요. 박서방 미안해. 우리 딸이 너무 철이 없었어. 내가 사과할게. 장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장인어른 잘못 아니에요. 박서방 진짜 이혼할 건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민지가 생활비를 계속 안 낸다면 그럴 수도 있죠. 민지한테 말할게. 생활비 내라고. 내가 딸한테 똑바로 말해줄게.
장인이 일어났습니다. 박서방,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민지 설득해 볼게. 감사합니다. 장인이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민호가 맞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다음 날 저녁 집에 가는데 현관 앞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오빠, 왔어? 응. 들어가도 돼? 민지가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아빠한테 들었어. 생활비 반반 내야 한다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민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진짜 바뀔게. 생활비도 낼게. 205만 원 매달 낼게.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전 민지 눈을 봤어요. 진심 같았습니다. 진짜 바뀔게. 약속해. 그럼 한 번만 믿어볼게. 민지가 웃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민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오빠 생활비 공동통장에 넣었어. 민지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205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민지가 생활비를 낸 게 2주가 지났습니다. 민지는 변한 것 같았어요.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요. 오빠, 나 진짜 노력하고 있어. 느껴져? 응, 고마워.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지 표정이요. 웃을 때 눈이 안 웃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민지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빠, 친구들이랑 집에서 와인 마실게. 전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민지야, 너 요즘엔 괜찮아? 남편이랑 싸웠다며? 지금은 우리 생활비 반씩 내기로 했어. 뭐? 반이나? 아깝지 않아? 아깝긴 한데. 친구가 낮게 웃었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몇 달 하다가 말 거지? 아니야. 나 진짜 바뀔 거야. 에이, 거짓말. 너 지금도 억지로 하고 있는 거 티나. 2, 3개월 참다가 남편이 미안해하면 그때 원래대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 당연하지. 지금은 좀 참고 나중에 아프다고 그래봐. 그러면 남편이 미안해서 다시 생활비 다 낼 거야. 친구들이 깔깔 웃었어요. 전방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민지는 안 변했어요. 그냥 연기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어제 친구들이랑 한 얘기 다 들었어. 민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2, 3개월 참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돌린다는 얘기. 다 들었어. 오빠, 그건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 우리는 안 맞아.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안 돼. 제발. 넌 또 날 속였잖아. 전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이번엔 정말로요. 오빠, 후회할 거야. 괜찮아. 민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정우진 변호사였습니다. 박민호 씨,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8년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증거 자료 있으세요? 네, 8년치 통장 내역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이혼은 가능합니다. 부인이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 이건 부부 부양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집은 혼전 재산이니까 부인 몫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분 대략 5천만 원 정도는 인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박서방, 이혼 소송 낸다며? 네. 미쳤어?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8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냈어요. 그건 부부가 됐으면 남편이 책임져야지. 박서방이 가장이잖아. 장모님, 지금 2026년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법원에 갔죠.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의뢰인은 8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생활비를 끊으면서 경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제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이건 8년치 통장 내역입니다. 박민호 씨는 매달 월급 전액을 생활비로 썼고 부인은 본인 월급을 전액 저축했고 공동계좌에 입금된 박민호 씨의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본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겼어요.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부인, 8년 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네. 본인 월급은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3억 7천만 원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혼은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은 대출 원금 상환분에 대한 기여도를 30%로 봅니다. 1,500만 원 지급하십시오. 하지만 공동계좌에서 매달 서민지 씨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지 씨가 박민호 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조정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민지가 저한테 왔어요. 오빠,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이미 끝났어. 오빠, 미안해. 나도 미안해. 8년 동안 바보같이 산 거. 전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대출 갚고 민지한테 3,300만 원을 받고 보니 3억 원이 남았습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새 집을 구했어요. 이사한 날 창문을 열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예뻤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석이었습니다. 야, 이사 축하한다. 고마워. 근데 괜찮아? 혼자 사는 거. 전 웃었어요. 좋아. 8년 만에 처음으로 내 돈 내가 쓰니까. 재석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통장을 봤습니다. 1억 5천만 원. 온전히 제 돈이었어요.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시네마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